여러분, 오늘도 하루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고 텔레비전 소리만 잔잔하게 흐를 때 문득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그냥 한 잔만 마셔도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이 나이에 더 뭘 바라겠어. 술 한 잔이 하루의 위로인데 그마저도 빼앗기면 너무 허전하지 않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각을 하고 계신 분,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마시는 그 한 잔이 위로인지 아니면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리는 신호인지 대부분은 구분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내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술까지 끊으라면 사는 재미가 없어요. 이 말 속에는 체념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조금은 억울함도 섞여 있습니다. 젊었을 땐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위해 참고 살았고 이제 좀 쉬어도 될 나이인데 왜 남은 인생에서 술 한 잔마저 죄가 되느냐는 마음.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술 마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마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의사가 술을 마셔도 된다고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병원에서는 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술 끊으세요. 간 나빠집니다. 혈압 올라갑니다. 당뇨 악화됩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아주 중요한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술을 마셔도 큰 탈이 없고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양을 마셔도 병원에 실려오는가? 그 차이를 병원에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끊으세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끊으라고 해서 끊어지던가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이려고는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모임이 있어서요. 습관이 돼서요. 잠이 안 와서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끊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어떻게 마셔야 몸을 망치지 않고 남은 인생을 덜 아프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술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 불편한 진실 하나를 외면하면 앞으로 5년, 10년이 훨씬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간 수치는 이미 경고선 위에 있고 혈압약은 하나둘 늘어나고 기억력은 예전 같지 않고 밤잠은 점점 얕아집니다. 그 원인을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술은 많이 안 마셔요. 매일은 아니고요. 소주 한두 잔 정도예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술 한 잔이라도 언제 마셨는지, 어떻게 마셨는지, 무엇과 함께 마셨는지에 따라 몸이 받는 충격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아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술을 견디는 능력을 조용히 잃어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술이 어느 날부터는 다음 날까지 머리를 짓누르고 속을 뒤집어 놓고 잠을 깨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술이 약해졌나 보다. 맞습니다. 약해진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예전 방식 그대로 마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령 음주가 위험해지는 지점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술과 관련된 사고와 질병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넘어짐, 뇌출혈, 저혈당, 부정맥, 위장출혈, 이 중 상당수가 과음이 아니라 평소 마시던 그 정도의 술에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벌써 마음이 불편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술을 끊으라는 영상이 아닙니다.
술을 마셔도 되지만 이제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영상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아직 멀쩡한데.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중 상당수가 몇 년 뒤 제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바꿀 걸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후회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술을 마셔도 괜찮은 방법, 몸이 덜 상하는 방법, 다음 날이 덜 힘든 방법, 이 5가지 원칙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은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60대, 70대, 80대, 그리고 그 이상을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하게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적용해 온 방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술잔을 당장 빼앗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술잔의 방향을 여러분의 건강 쪽으로 살짝만 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이 그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차분하게,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의학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술이 문제인 게 아니라 술을 마시는 방식이 문제라고. 그렇다면 왜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의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간입니다. 진료실에서 한 분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길어야 몇 분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혈압, 당뇨, 약 설명, 검사 결과, 이 모든 걸 설명하기도 벅찹니다. 그런 상황에서 술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생활 습관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리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말이 나옵니다. 술 끊으세요. 두 번째 이유는 책임 문제입니다. 의사가 술 마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환자분이 그 말을 과하게 받아들여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이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보수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술을 완전히 끊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끊으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덜 해롭게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진짜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왜 나이가 들수록 술에 더 취약해지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말씀드릴 테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우리 몸에서 술을 처리하는 곳은 주로 간입니다. 간은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로 바꿨다가 다시 무해한 물질로 분해해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간세포의 수가 많고 효소 활동도 활발합니다. 그래서 밤에 마신 술이 아침이 되면 대부분 처리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다릅니다. 간세포의 수가 줄고 혈류량도 감소하고 해독 효소의 활동도 떨어집니다. 그 결과 같은 양의 술이라도 몸속에 훨씬 오래 남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밤에 마신 술이 아침까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속이 불편하고 손이 떨리거나 기운이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알코올의 영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수분량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젊은 사람의 몸은 물로 가득 찬 스펀지라면 고령자의 몸은 조금 마른 스펀지에 가깝습니다. 같은 술을 마셔도 알코올 농도가 더 빨리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2잔만 마셔도 예전보다 훨씬 빨리 취하고 어지럽고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몸의 구조가 이미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더해집니다. 바로 약입니다. 60세 이후 대부분의 분들은 한 가지 이상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수면제, 진통제, 이 약들은 대부분 간에서 처리됩니다. 즉, 간은 이미 약을 처리하느라 바쁜 상태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술이 들어오면 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약을 먼저 처리할 것인가, 술을 먼저 처리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약 효과가 과해지거나 반대로 떨어지거나
알코올 독성이 오래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서 술 마신 다음 날 어지럼증, 저혈당, 실신, 낙상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이게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이제 이해가 되시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졸음이 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수면이 아닙니다. 알코올은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자주 깨게 만들고 새벽에 심장을 빨리 뛰게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날은 잠을 잤는데도 피곤한 겁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기억력 저하, 우울감, 집중력 감소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술 마시는 방식만 바꿔도 이 증상들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마셔야 안전한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술의 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체중, 약 복용 여부, 기저질환, 수면 상태, 이 모든 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양을 정해드리는 것보다 방식을 바꾸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술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몸이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 술을 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하버드 의대에서 20년 넘게 추적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지 않아도 마시는 습관만 바꾸면 간과 심장, 뇌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결과입니다. 이건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절제만을 강요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술을 끊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방식을 바꿀 수 있다면 앞으로의 삶은 훨씬 덜 아프고 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에게 가장 효과가 좋았고 실제로 지속할 수 있었던 5가지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의학적 근거가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무엇보다 지금 이 나이에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안심하셔도 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씀만 듣고 고개만 끄덕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술을 끊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원칙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술은 다시 독이 됩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공복에는 절대 술을 마시지 마세요. 이 원칙은 모든 연령대에 중요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술이 들어오면 알코올은 위에서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장으로 내려가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차가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간은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몰려온 알코올을 처리하느라 과부하에 걸립니다. 그래서 속이 쓰리고 메스껍고 어지럽고 심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술이 독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공복에 마신 술이 몸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술을 마시기 30분 전 아무것도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삶은 달걀 1개, 치즈 1장, 바나나 하나, 우유 1컵.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은 위벽을 보호하고 알코올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저 역시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출발 전에 치즈 1장을 꼭 먹습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다음날 아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술과 물은 반드시 세트입니다. 술 1잔, 물 1잔, 이 리듬을 몸에 새기셔야 합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될 때 엄청난 양의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게다가 술은 이뇨작용을 일으켜 몸속 수분을 빠르게 빼앗아 갑니다. 그 결과 탈수, 두통,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숙취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물 없이 마시는 술은 간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찬물은 위장을 자극하고 몸의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흡수를 부드럽게 하고 알코올 분해를 도와줍니다. 술 마실 때 물 마시면 분위기 깬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른은 분위기보다 내 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술은 절대 빨리 마시지 마세요. 간이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는 속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1시간에 소주 반잔, 맥주 반컵 정도입니다. 이 속도를 넘기면 분해되지 못한 알코올이 혈액 속에 남아 전신을 떠돕니다. 그 결과 얼굴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속이 울렁거립니다. 그래서 한 잔을 마셨다면 최소 30분은 쉬어야 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안주를 먹고 천천히 즐기세요. 술을 마신다기보다 술자리를 즐긴다는 마음이 훨씬 건강합니다. 그리고 안주 선택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술자리에서는 적당한 지방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지방은 위장을 보호하고 알코올 흡수를 늦춰줍니다. 치즈, 견과류, 아보카도, 삼겹살 같은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튀김처럼 과도한 기름은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술자리에 앉기 전에 오늘 마실 양을 미리 정하세요. 술은 의지보다 환경의 영향을 더 받습니다. 분위기, 권유, 습관, 이 모든 것이 주량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해 놓아야 합니다. 소주 한 병이면 그 병만 올려놓으세요. 맥주 2캔이면 그 이상 꺼내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제한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술잔을 비우지 마세요. 빈잔은 따라달라는 신호가 됩니다. 잔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사람들은 쉽게 권하지 않습니다. 이건 작은 심리 기술이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술 마신 후 회복을 대충 넘기지 마세요. 술은 마신 순간보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물 한 컵. 이것만으로도 밤사이 탈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집에 오면 바로 눕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알코올 분해가 도와집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가능하다면 바나나와 달걀로 영양을 보충하면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이 5가지 원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술을 대하겠다는 결심만 필요합니다. 이 원칙을 지킨 분들과 지키지 않은 분들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집니다. 다음날의 컨디션, 병원 방문 횟수, 약의 개수 모두 달라집니다. 술을 줄이는 게 아니라 술을 관리하는 것. 이게 지금 나이에 필요한 진짜 건강 전략입니다. 이제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원칙을 어떻게 하면 매번 술자리에 나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알고 있는데 막상 술자리에 앉으면 잊어버린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의지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습관은 결심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술을 마시기 전, 술을 마시는 중, 술을 마신 후 이 3단계에서 몸을 보호하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걸 저는 건강한 음주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술자리에 나가기 전 몸을 준비시키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자리는 그냥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술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외출하기 30분 전 물 한 컵을 먼저 마시세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음식 하나를 꼭 드시고 나가세요. 이 습관은 간에게 곧 술이 들어올 거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신호가 있는 간과 아무 준비 없이 술을 맞는 간은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술자리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입니다. 술잔을 들기 전에 물부터 한 모금 마시세요. 이건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오늘은
몸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자기 선언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그날의 술자리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술은 항상 같은 속도로 마시지 마세요. 첫 잔을 천천히 마셨다면 그 속도를 끝까지 유지하세요. 사람은 처음에 빠르면 계속 빨라지고 처음에 느리면 끝까지 느립니다. 이게 습관의 힘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술자리에서 가장 흔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바로 분위기가 달아올랐을 때입니다. 웃음이 많아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잔이 빨리 비워지는 그 순간, 이때 한 번만 멈추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속도는 내 몸이 원하는 속도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손이 다시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술자리가 끝났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집에 도착하면 바로 눕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신발을 벗고 앉아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이건 하루의 마침표이자 간에게 주는 배려입니다. 그리고 바로 눕지 말고 잠시 몸을 움직이세요. 가볍게 씻고 양치질을 하고 호흡을 고르세요. 이 과정이 수면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은 몸이 아직 회복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일정을 잡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가능하다면 햇빛을 보며 잠시 걷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몸에게 이제 다시 정상 리듬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행동입니다. 이 다섯 단계는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는 날이면 항상 반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행동이 쌓이면 술이 몸을 해치는 사건이 아니라 관리되는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시는 날과 마시지 않는 날의 경계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연속으로 이틀, 사흘 술을 마시는 것은 60대 이후에는 몸에 큰 부담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술을 마신 다음 날은 완전히 쉬는 날로 정해두세요. 이 하루의 휴식이 간을 살리고 몸 전체를 회복시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분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술을 마시는 습관은 가장 위험합니다. 우울할 때, 외로울 때, 화가 날 때, 이때 마시는 술은 속도가 빨라지고 양이 늘어나고 회복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날에는 술 대신 다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한 통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 이 작은 선택이 술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술은 즐거움을 더할 때 마셔야지 감정을 덮기 위해 마시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건 의학적인 이야기이기 전에 삶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며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술을 잘 마시는 분과 술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의 차이는 체질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술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만 바꾸면 앞으로의 5년, 10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말은 좋은데 내 생활에는 안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권해드렸고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는 생활 속 음주 예시입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집에서 혼자 저녁을 드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술이 가장 쉽게 습관이 됩니다. 반찬을 꺼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주 한 병이 식탁 위에 올라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순서입니다. 밥을 다 먹고 바로 술을 드시지 마세요. 먼저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그 다음 안주가 될 만한 음식을 조금 더 드세요. 계란 반 개, 두부 한 조각, 치즈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술을 따르세요. 이렇게만 해도 술이 몸에 들어오는 속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오래간만에 지인들과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이런 날은 분위기가 좋아서 원칙이 가장 잘 무너집니다. 그래서 집을 나서기 전 미리 정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몇 잔까지만 마신다.
그리고 그 양만큼만 준비합니다. 술자리에 도착하면 처음부터 속도를 늦추세요. 첫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그날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대화에 집중하고 음식에 집중하세요. 술은 대화의 중심이 아니라 곁에 두는 존재여야 합니다. 세 번째 예시입니다. 경조사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거절하기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한 문장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요즘 약을 먹고 있어서 오늘은 조금만 마셔야 합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60대 이후에는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이 한마디는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네 번째 예시입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장국을 찾지 마세요. 먼저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그 다음 바나나 하나, 달걀 하나로 몸을 깨우세요. 이렇게 하면 속이 훨씬 편해지고 오전 내내 기운이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 예시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의 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물을 마시면 다른 사람도 물을 마십니다. 이 작은 행동이 서로를 보호합니다. 술은 혼자 마시는 것 같아도 결국 가족의 건강과 연결됩니다. 여기까지의 예시를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한 약도 없고 비싼 음식도 없고 어려운 기술도 없습니다. 다만 조금 천천히, 조금 더 의식적으로 술을 대할 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 이 방법을 꾸준히 지킨 분들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다음날 컨디션이 좋아지고 병원 방문이 줄어들고 약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이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어요. 이 말이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입니다. 술을 마셔서 몸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술을 관리하면서 삶을 유지하는 것. 이게 지금 나이의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읽고 계신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이라면 이미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몸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술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편한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내 이야기 같아서 마음이 찔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듣고 계시다는 건 아직 바꾸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의사로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선 어르신들을 보아왔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병, 같은 술 습관을 가졌는데도 5년, 10년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한 잔을 어떻게 마셨는지, 오늘 밤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다음날 아침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 작은 차이가 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술 마시는 건 괜찮아요. 다만 다음 5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고 경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술이 아니라 내 몸을 생각하며 선택하는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라는 것. 그건 늙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술을 마시기 전에 단 하나만 바꾼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공복을 피하는 것입니까? 물 한 잔을 함께 마시는 것입니까?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까? 양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날 회복을 챙기는 것입니까? 댓글로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나는 이것부터 바꾸겠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행동을 붙잡아 줄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술을 마실 때 진짜로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맛입니까? 분위기입니까? 외로움의 위로입니까? 잠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에게 한 번만 정직하게 해보세요. 그 답을 알게 되는 순간 술을 대하는 태도는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저는 술을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술은 삶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보다 위에 놓이면 그 순간부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속이 불편해지는 것,
잠이 얕아지는 것, 다음 날이 힘든 것,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오늘부터 조금만 더 존중해 주세요. 지금 이 나이에 건강을 지키는 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 잔을 조심하는 것은 내일의 나를 위한 선택이자 가족을 안심시키는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남았다면 주변에 한 분만 떠올려 주세요. 술 때문에 걱정되는 친구, 매일 술이 습관이 된 형제, 건강이 걱정되는 남편, 아버지, 그분께 이 영상을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어떤 분에게는 이 영상이 병원보다 먼저 만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노년의 건강, 현실적인 생활 습관 의사가 쉽게 말해주지 않는 진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건강한 정보를 계속 만날 수 있는 약속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이 채널은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의 속도로 함께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혈당 관리도, 혈압 관리도, 술 관리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늦은 게 아니라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닙니다.